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은 자기소개 뭘 말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영상 끝에는 흔하지만 묻히는 자기소개랑 기억에 남는 자기소개를 나란히 비교해 드릴게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먼저 솔직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 하나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점수로 딱 매겨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왜 중요할까요? 이 1분이 면접 전체의 첫인상과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첫인상이 남은 시간 내내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를 이렇게 봅니다. 잘 보이려고 욕심내는 시간이 아니라 면접관이 가져가고 싶은 걸 선명하게 건네는 시간. 면접관은 이 자기소개에서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를 기억하는 한 줄 소개예요. 면접관은 여러분 이력서를 미리 봤을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처음 넘겨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이력서랑 맞춰봅니다. 내가 파악한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 말하는 사람이랑 같은가? 그래서 자기소개는 이력서 나열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커리어를 가진 사람인지 나의 언어로 다시 들려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면접관이 진짜 보는 건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는 사실 이력서에 다 있으니까요. 면접관이 보는 건 이 사람이 자기 이력을 스스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예요. 똑같은 경력도 어떻게 추려서 무엇을 강조하는가를 통해 자기를 얼마나 선명하게 아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거든요. 둘째는 면접 대화의 출발점이에요. 면접관은 자기소개를 들으면서 이 사람에게 뭘 물어볼지를 정합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에 담은 가장 자신 있는 경험, 핵심 이력, 지원 동기, 면접관은 바로 거기에서 첫 질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선명하게 해두면 굳이 애쓰지 않더라도 면접관이 알아서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가져올 거예요. 반대로 흐릿하면 면접관은 어디가 약한지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검증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 첫 1분이 면접 내내 따라옵니다. 선명한 첫인상은 면접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고 애매한 첫인상은 나중에 뒤집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떤 자기소개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먼저 세 가지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A회사 마케팅팀에 입사해서 2년간 SNS 운영과 광고를 담당했고요. 2022년에 B회사로 이직해서 콘텐츠 기획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소개를 들으면 면접관은 속으로 생각하죠. 아, 이력서에 다 있는데 방금 읽었는데. 많은 지원자들이 경력 나열에 써버립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어디서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그 경험들을 망라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죠. 자기소개는 이력서를 다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면접관 머릿속에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첫 발자국을 남기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저는 기사의 비전에 깊이 공감했고 평소 기사에 관심이 많았고 자기소개를 시켰는데 지원 동기부터 풀어놓는 경우예요. 지원 동기는 어차피 이따가 또 따로 물어볼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방향을 한 줄로 얻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의 본론은 어디까지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모든 걸 다 담으려 하는 경우예요. 성장 과정, 성격, 장점, 지원 동기, 직무 경험, 입사 포부 이런 거를 1분 안에 전부 다 넣으려고 하는 경우죠. 마음은 압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요. 아무것도 기억에 나지 않아요. 다 넣으면 모두 다 흐려지거든요. 1분은 모든 걸 증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장 선명한 한 가지를 남기는 시간입니다. 그럼 면접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자기소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인상 깊었던 자기소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여기 왔는지 이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구조는 세 단계예요. 첫 번째, 나를 한 줄로 정의하기. 직무에다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숫자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두 번째, 그 한 줄을 뒷받침하는 경험 하나, 욕심을 내서 여러 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보여줘서 면접관이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역량을 단어로 던져버리면 면접관은 그 단어부터 의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향성.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요게 다입니다. 지원자가 면접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 가지를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기억에 남아요. 신입은 경력으로 자기를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럴 땐 경력 대신에 행동 패턴으로 정의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뭔가 불명확하면 일단 먼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요. 팀 프로젝트나 아르바이트에서 반복됐던 나의 경험, 나의 행동, 그게 소재가 됩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나의 정의, 근거 하나, 방향성, 소재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가 어려운 이유가 있죠. 내 말이 면접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스스로 알 수가 없거든요. 되게 선명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고, 강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경력 나열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면접 나우에서 자기소개 피드백 한번 받아보세요. 면접관 입장에서 내 자기소개가 어떻게 들리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아래 남겨둘게요. 자, 좋은 답변 구조만 들으면 잘 안 그려지죠. 그래서 실제 예시를 비포, 애프터로 들려드릴게요. 먼저 비포입니다. 안녕하세요. 5년간 퍼포먼스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A 회사에서는 검색 광고를 운영했고 B 회사에서는 SNS 광고와 콘텐츠 마케팅을 담당했습니다. 광고 효율 개선 프로젝트와 신규 캠페인 운영 업무를 수행했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케팅 성과를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사에서도 기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면접관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마케터지? 다른 마케터랑 뭐가 다르지? 강점이 뭘까? 정보가 많은데 사람이 안 보여요. 결국 면접관은 자기소개에서 얻지 못한 답을 질문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면접관은 아직 여러분을 해석할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자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면접관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같은 경력인데 이렇게 바꿔볼게요. 저는 숫자로 마케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5년간 퍼포먼스 마케팅에 집중했고 광고 예산 효율을 3배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간보다 데이터 기반 실험을 선호하는데 이 포지션이 딱 그렇게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바뀐 건 정보가 아니죠. 경력은 똑같습니다. 바뀐 건 해석이에요. 나는 데이터와 숫자로 판단하는 마케터다. 이 한 줄을 먼저 준 거죠. 그러면 면접관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그 모든 답변을 전부 데이터 기반 마케터라는 프레임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질문도 꽤 달라집니다. 광고 효율을 3배 높인 과정이 궁금한데요. 어떤 실험을 하셨죠?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런 의사결정을 하셨나요? 면접관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누구지를 검증하려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더 듣고 싶다라는 궁금점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자기소개의 목적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면접관이 여러분을 해석하는 기준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좋은 자기소개는 앞으로 나올 모든 답변의 해석 프레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정리할게요. 1분 자기소개는 면접관을 사로잡으려 애쓰는 시간이 아니에요. 면접관이 가져가야 될 2가지, 나의 한 줄 소개, 면접 대화의 출발점, 이 2가지를 건네는 시간이에요. 이력서를 읽지 말고 내 언어로 추린 핵심을 주세요. 다 넣지 말고 딱 한 가지를 남기세요. 내 정의, 근거 하나, 방향성, 이 3가지 순서면 굳이 애쓰지 않더라도 면접관이 알아서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가져옵니다. 제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